부럽다. 일본. 토크입니다. 자, 볼리 통계자고요. 오늘 새벽 열린 2조와 F조의 최종전 결과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관심을 가장 많이 모은 것은 한국 시간 새벽 4시에 열린 2조 최종전인데, 최종전에서 일본이 스페인을 2대1로 잡았어요. 독일전과 같은 스코어죠. 독일전과 시나리오가 똑같았습니다. 자, 스페인이 모라타의 선제골로 앞서갔어요. 하지만 모리아스 감독의 월클 교체가 또 통하면서 도안 리치의 한 골, 미토마의 1도움, 둘 다 그 고정 교체 선수잖아요. 이들의 활약으로 역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겼고요. 코스타리카와 독일 경기에서는 독일이 4대2로 이겼는데요. 그나브리의 선제골 이후에 코스타리카가 두 골을 몰아치면서 후반 25분 역전까지 한때 했습니다. 이 시점에서는 일본 조 1위, 코스타리카 조 2위, 스페인, 독일이 모두 떨어진 상황이었어요. 정말 극적인 상황이 일어났지만 이후에 독일이 뒤집습니다. 하베르츠의 두 골과 필크르크의 한 골이 나오면서 독일이 4대2로 뒤집었고, 그러면서 이제 독일과 코스타리카가 승점을 나눴게 되면서 스페인은 기사회생을 했고요. 이미 사실 골득실을 때문에 스페인을 따라잡는 게 어려워진 상태지만 독일이 골득실을 따라잡기 위해 마지막까지 힘을 내봤으나 스페인의 더하기 6, 코스타리카 상대로 7골을 몰아치면서 만든 이 득실차 더하기 6은 따라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2조 전체 전개 양상을 보면요. 명장 모리아스라고 요약할 수 있는 그런 조겠죠. 자, 스페인과 독일전에서 같은 방식으로 역전을 했어요. 선발 라인업은 밀리더라도 교체 카드를 훨씬 강하게 쓸 수 있었다. 어떻게 보면 확실한 에이스, 손흥민, 김민재 같은 확실한 에이스는 없지만 괜찮은 선수들이 좀 다른 스타일로 여러 명 있는 그런 일본의 특징에 맞는 그런 운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달리 말하면 독일전에 통했던 걸 스페인에 똑같이 했는데 또 통했다? 이건 스페인이 일본 상대로 방심했다 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일본의 성공 공식, 일본의 승리 공식을 분석을 안 하고 온 거 아닙니까? 이게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대회 중에 저기 트위치 켜가지고 라이브는 하고 BJ 데뷔를 하고 말이야. 대회 중에 BJ 데뷔를 했어요. 그러면서 경기 전날에 우리는 일본을 상대로 최선을 다할 것, 이런 말을 기자회견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자기 개인 트위치 채널에서 하면서 시청자들과 소통을 하는데, 그럴 시간에 분석을 조금 더 깊이 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운 마음은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타리카는 1차전 스페인이 0대7로 진 뒤에 일본을 이기고 최종전에서 독일과 엎치락뒤치락하고 사실은 좀 저력을 보여줬거든요. 하지만 역시나 첫 경기 대패가 너무나 뼈아팠던 그런 아쉬움이 남았을 것 같고요. 독일은 결국 일본전 패배를 극복하지 못하고 이후 두 경기는 괜찮았지만 스페인과 비기고 최종전 이겼는데 누가 뭐라고 해. 하지만 일본전 패배를 극복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저희 채널 방송에서 독일은 이미 힘들어졌다는 얘기를 했는데 역시나 그렇게 되고 말았네요. 자, 2주의 특이사항. 일본은 교체 카드가 확실하다는 걸 보여주면서 토너먼트에 대한 희망도 좀 살렸습니다. 하지만 달리 말하면 선발 라인업이 3경기보다 선제골을 내준 거 아니겠어요? 코스타리카한테 졌으니까.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승리를 따낼 수 있는 팀이다, 이런 말은 할 수 없겠죠. 이 기적이 2경기 이어졌는데 3번째 경기도 이어질 것인가? 이것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스페인, 또 이제 조 2위로 진출한 스페인은 1차전 7득점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골득실로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공격 조합에 있어 숙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코스타리카 상대로 7골을 몰아친 중심에 있었던 아센시오, 페란 토레스, 올모, 이 선수들이 독일전에서는 잘 통하지 않았죠. 그래서 모라타 위주로 바꿔왔단 말이에요. 마지막 경기 일본전에서는 모라타를 쓰고 오른쪽 윙에 니코 윌리엄스를 쓰면서 다양한 조합을 시도해봤는데 어째 코스타리카전 이후에 2경기에선 잘 통하지 않아요. 일본전에서는 심지어 믿었던 중원 뉴 세얼가니조차 작동을 안 했습니다. 부스케츠가 또 페드리가 또 가비가 상당히 부진하더라고요. 결국 가비를 뺄 수밖에 없었거든요. 게다가 좌우 풀백의 고민이 원래부터 컸는데 이것 때문에 좌우 풀백을 모두 일본전에 교체했지만 다 효과가 없었어요. 스페인은 역시나 애초에 멤버 구성 자체가 우승 후보급은 아니다라는 거를 경기가 거듭될수록 노출하고 있습니다.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해안을 발휘하면 좋겠지만 사실 풀백 같은 포지션은 누굴 갈아 껴도 그게 그거예요. 그래서 좀 답을 찾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독일. 사실은 우리가 모리아스 보고 명장병이 이런 말 했지만 진짜 명장병은 한지 플릭이었던 거예요. 일본 상대로 투머치 싱킹 끝에 슐로터백 센터백, 쥘레 풀백이라는 괴상한 전술을 들고 나왔죠. 이게 왜 괴상하냐면 원래 주전 센터백이 쥘레인데 이 선수를 풀백으로 옮기고 후보 센터백이면서 빌드업이 좋은 슐로터백을 쓰는 그런 좀 특이한 선택을 했는데 이게 안 먹혀서 결국 여부에 졌단 말이에요. 그것만 안 들고 나왔어도 세계선이 뒤틀리면서
일본이 탈락하고 독일이 진출하는 그런 이세계였을 수도 있다. 물론 독일이 라이트백이 없어서 그런 거긴 하고 고민의 산물인 건 알겠지만 팀 전력을 끌어내지 못한 전술이었고 결국 고민하다 못해 코스타리카전에서는 풀백으로 뛰기 싫어하고 미드필더를 좋아하는 키미히를 라이트백으로 옮겼더니 이겼단 말이에요. 그럴 거면 처음부터 키미히한테 미히야 웃자겠노 여기까지 왔는데 이러면서 라이트백을 시켰어야지. 한지 플릭 감독의 리더십과 전술 모두 아쉬운 그런 대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다음 F조입니다. F조 최종전 결과 여기도 굉장히 좀 흥미로운 결과가 있었죠. 왜냐하면 크로아티아가 벨기에가 비겼는데 이 두 팀이 비기는 거야 뭐 강호니까 비겼다 생각할 수 있지만 내용을 보면 루카쿠가 결정적인 기회를 4개나 날렸어요. 그래서 기대 득점값 XG에서 크로아티아는 1 미만이었는데 벨기에는 3 이상이었어요. 그걸 비겼습니다. 루카쿠는 정말 죽을 때까지 이 경기가 생각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모로코는 캐나다를 2대1로 꺾었어요. 모로코가 조 최약체 캐나다 3패 캐나다의 승리를 거두면서 조 1위로 올라가는 기염을 토합니다. 지에시와 엔네시리 공격진의 두 에이스가 나란히 득점을 터뜨려줬어요. F조의 전기 양상을 보면요. 뜻밖의 모로코가 최강이었던 그런 조입니다. 모로코와 크로아티아가 1차전에서 0대0으로 비기면서 다들 크로아티아 어떻게 모로코도 못 잡고 이런 말 했지만 사실은 모로코가 너무 강했던 거예요. 네. 벨기에는 조 최약체 캐나다를 상대로 주사위형 공격수 바추아이의 골로 1차전 승리를 거뒀죠. 하지만 그걸 제외하면 이후 무기력한 경기를 반복했고요. 이 더브라이너와 베르통원이 공개 설전을 벌이는 등의 케미스트리 문제가 불거지면서 황금세대의 마지막 대회는 초라하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F조에서는 제일 특이한 게 이제 아랍의 자존심을 지킨 모로코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이번 대회는 아시아 대회이기도 하지만 아랍의 대회이기도 해요. 아랍컵에 나가는 그 이슬람 국가 중에서 카타르, 사우디, 튀니지가 다 탈락했고 모로코가 유일하게 자존심을 살린 거죠. 뭐 넓게 보면 이제 아랍권에서는 이란도 있고요. 이란은 이제 이슬람 국가긴 하지만 아랍에 잘 안 들어갑니다만 아무튼 유일한 아랍 국가의 16강행 모로코가 해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에너지가 좀 부족한 크로아티아는 조별리그 내내 이 문제를 확실히 해결을 못했거든요. 16강에서 잘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드는 크로아티아 현재 모습입니다. 그래서 2조와 F조의 조별리그가 끝난 가운데 16강에서 붙을 대진이 결정이 됐죠. 2조 1위 일본과 F조 2위 크로아티아가 붙습니다. 12월 6일 알 자누브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경기인데 일본은 오히려 코스타리카에 지고 독일, 스페인을 잡으면서 유럽 상대로 강하다라는 걸 보여줬어요. 유럽의 이번 대회 전반적인 약세와도 맞물리는 부분이고요. 유럽 팀 중에서 가장 좀 전술적인 약점이 확실한 크로아티아다? 일본이 또 한 번 이를 낼 수 있을지 좀 궁금해지고요. 다음 2조 2위 스페인과 F조 1위 모로코의 경기. 이것은 이제 지중해권에서 예전부터 많이 투닥거렸던 그런 두 팀의 경기이기 때문에 좀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스페인도 예전에는 그 아랍권이었던 적이 있거든요. 아람바라 궁전 같은 게 그래서 남아있는 거죠. 이 경기는 역시 16강전이고 이 두 경기가 16강에서 대표적인 빅매치에 들지는 않겠지만 내용면에서 굉장히 재밌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자, 16강으로 가는 마지막 길목인 조별리그 최종전. 이젠 G조와 H조만 남았고요. 한국 경기가 남아있습니다. 일본이 먼저 동아시아에 일본 말이지만 일본 얘기하니까 이 말 쓸 수 있겠죠. 동아시아의 가오를 살려줬거든요. 한국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을지 기대하면서 2조와 F조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My past is filled with things I won't forget. I use them all to push me to my best. So treat the worst of times just like a test. If only I could go back in time, I'd tell myself that everything will end up alright. Just push yourself, test yourself, figure out what you like, and find your limits, don't be rigid.